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죄 예방 지도사에 관련되는 자격증이죠. 그래서 범죄 예방 지도사에 대해서 이 강의를 진행하게 됐는데, 일단 첫 장에는 범죄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념을 정립할 때 범죄가 과연 뭐냐, 이거부터 출발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진행이 되면서 예방과 관련되는, 또 이제 대책과 관련되는,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일단 범죄 예방 지도사 1강 순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고, 우선 그 진행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저의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 나와 있듯이 바로 지금 경찰관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범죄와 관련되는 업무, 거기에 관련되는 업무를 오래 경험을 했고, 또 대학에서도 수사, 특히 수사와 관련되는 그런 업무를, 그런 강의를 주로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범죄 예방 지도사 실무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알찬 강의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우선 1강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범죄가 뭐냐? 그렇죠? 이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범죄가 뭐냐? 요거는 일단 우리가 형식적인 게 있고 실질적인 게 있죠. 형식은 뭐냐면 좁게 보는 겁니다. 형식은 좁게 보는 거고, 실질은 조금 넓게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형법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형법. 이건 내 대학교에서 이제 배우는 과목인데, 형법이라는 과목은 바로 이제 좁게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과연 범죄가 뭐냐? 요건이 있죠. 이제 깊이 들어가면 뭐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뭐 이런 그 아주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범죄 예방 지도사 시험은 그 정도로 전문적인 용어 그렇게 뭐 접근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형법에서 말하는 죄, 형법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죄가 나옵니다. 뭐 살인죄, 강도죄, 강간죄 뭐 해서 절도죄 해가지고 많은 범죄가 나오죠. 그러니까 형법에 나와 있는 범죄, 형법에 나와 있는 범죄만 가지고 우리는 형식적 의미의 범죄라고 합니다. 다만 실질적인 뭐냐면 이제 형법을 떠나서 떠났다기보다도 형법보다 더 넓게 본 거죠. 그래서 반사회적 행위 일체를 봤다. 그러면 뭐 더 심하게 얘기하면 도덕까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는 아니지만 욕먹는 행위. 저건 나쁘다. 이렇게 욕먹는 행위까지 넓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우리는 실질적 의미의 범죄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범죄의 개념, 범죄가 뭐냐 했을 때는 보통 형식적 의미의 범죄라고 봅니다. 보통. 그 다음에 이제 자연적 의미. 자연적 의미는 자연범위 있고 법정범위인데, 이것도 이제 넓게 봤느냐 좁게 봤느냐 요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연범은 보통 이제 형법에서 보는 범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표현을 달리했다 뿐이죠. 본질은 똑같은데 표현을 달리했다 뿐이에요. 그래서 법정범은 뭐냐면 이제 국가가,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가 범죄로 규정한 범죄, 요것을 우리는 바로 형식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시간과 문화를 초월해 가지고 넓게 본 게 요게 이제 실질적이다. 요렇게 접근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질을 어떻게 표현을 달리 했느냐, 요 차이입니다. 요 차이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좀 알아두세요. 요거. 형식점이 범죄란 형법에 위반되는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좁게 본 겁니다. 좁게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좁게 본 게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법정범이라는 거. 법에 정해진 범죄다 이 말이에요. 법에 정해진 범죄다. 그래서 바로 국가가 범죄로 규정한 범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대성, 범죄는 역사적 문화적 환경에 따라 다른 모습을 하겠는데, 요거는 이제 사이크스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고로 아시면 됩니다. 이거는 참고로. 그래서 바로 역사적 문화적 환경에 따라 다른 모습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뭐 요 속에는 이제 시대적으로도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시대적으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고대, 근대, 뭐 현대 다 오면서 범죄가 됐던 게 지금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범죄가 옛날에 안 됐던 게 지금 되는 경우도 있고 많겠죠. 또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뭐 시대별, 국가별 다 다르겠죠. 북한에서는 범죄가 되는 게 우리나라는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북한에서 범죄가 안 되는 게 우리가 되는 게 있고,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뭐 과거에 범죄가 됐던 게 지금은 안 되는 게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대별로 다 다르다. 국가별로도 다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범죄 예방의 대상, 형식적 범죄뿐이 실제의 범죄도 다 포함된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을, 요건 중요한데요. 대상으로 보면은 형식적 의미의 범죄와 실질적인 범죄도 다 포함한다. 넓게 보고 있다. 넓게 보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얘기죠. 그래서 넓게 보고 있다. 우리가 범죄 예방의 대상은 형법에서 범죄라고 하는 그 범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욕먹을 짓을 한 범죄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넓게 보고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예방의 목적은 결국 사회를 편안하게 한다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꼭 범죄만 예방이 대상이 되느냐, 그건 아니다. 우리가 넓게 보고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서 자연적 법정범을 모두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연범, 법정범은 여기서 나왔던 얘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를 보시면은 현대범죄의 특성은 뭐 간단하게 읽으셔도 되고, 요새 최근에 현대범죄는 전부 다 뭐예요? 강력범, 소년범, 여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죠. 뭐 집단화, 패싸움 등등 해서 범죄가 그만큼 빨라지고 있고, 차량을 이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소년범죄 어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강력범이라는 말을 알아두십시오. 강력범은 뭐냐면 그 경찰에서 보는 4대 강력범죄, 경찰에서 보는 4대 강력범죄가 있습니다. 경찰에서 보는 4대 강력범죄가 뭐냐면 이제 살인, 이런 겁니다.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보는 4대 강력 사건은 바로 이런 것들이 있다.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많이 들어보셨죠? 참고로 외워두십시오. 참고로. 그 다음에 여성범죄, 그 다음에 자꾸 범죄가 나이가 어려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흉포, 잔인화, 뭐 토막살인이라든가 잔인해지고 있다. 현대범죄 특성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쉴리라는 사람이, 요거는 중요하죠. 쉴리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학자 이름입니다. 뭐 사람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는데 요 4가지 단어는 꼭 좀 알아둬라. 쉴리라는 학자가 주장한 내용 중에서, 자, 범죄는 요 4가지가 충족이 되면 범죄는 터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범죄는 요 4가지가 충족이 되면 범죄는 터질 수밖에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뭐냐면 뭐냐면 동기가 영어로 외워두십시오. 자, 모티브가 있죠. 동기가 있고, 그 다음에 프리덤, 이 자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이란 말은 이제 스킬, 그 다음에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기회가 이제 찬스,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요 4가지가 네 가지가 충족이 되면 범죄가 터질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한 학자가 쉴리라는 학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동기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범죄의 동기, 물론 묻지마 살인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동기 없는 범죄도 있어요. 있는데 우발적인 거, 뭐 충동적인 거 있는데, 보통 이거는 일반적인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속에는 이제 캐리어 이런 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요거는 X죠? 캐리어가 안 들어갑니다. 예, 캐리어가 안 들어간다. 그래서 경력이라는 건 안 들어갑니다. 여기 경력이라는 게 안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요 4가지. 자, 동기, 자유, 기술, 기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소매치기가 범죄를 하는데 동기가 있겠죠? 돈이겠죠. 그 다음에 안 잡히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심리적인 자유가 있겠죠. 그 다음에 기술. 자, 이제 돈을 꺼내는 기술까지 있다. 그러면 더 범죄를 하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회. 그렇죠? 뭐 돈 가진 사람이 가방을 거꾸로 맸다든지, 뭐 좀 예를 들어서, 그렇죠, 딱 조금 감시가 소홀하다든지 요런 게 있으면 범죄를 하겠죠. 그래서 요 4가지는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요 4가지. 그래서 범죄 요소 4가지입니다. 자, 요거는 한번 꼭 보시고, 자, 그다음을 봅시다. 범죄 3가지 요소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아까는 쉴리 얘기는 사람을 기준으로서 얘기한 거예요. 범죄자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한 거고,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일반적인 기준.
그러니까 범죄자를 기준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일반적인 기준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범죄가 터지려면 요 세 가지가 요것도 엔드 개념이죠. 예. 만족이 되면 범죄를 하더라. 예를 들어서 적절한 피해 대상이 있고, 맞죠? 당연히죠.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키는 사람이 없다. 세 번째, 동기가 부여된 잠재적인 범죄자. 이 잠재적인 범죄라는 말은 현재 범죄를 하고 있다 이 말이 아니고 항상 시한폭탄 같은 범죄를 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바로 범죄의 세 가지 요소다. 이거는 누가 주장한 게 아닙니다. 실리 이론처럼 누가 주장한 게 아니고 일반적인 범죄의 3요소입니다. 참고로 이것도 객관식 시험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죠. 이렇게 세 가지 내기 좋잖아요. 사지선다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는 위험이죠.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범죄 피해를 당할 위험. 예. 범죄 피해를 당할 위험이 있는 요소. 비바 모델 네 가지가 있는데, 그렇죠. 가치. 요것도 뭐 사람을 기준해서 구분한 건 아니고 피해입니다. 피해. 범죄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많은 모델들이 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가치가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집이 대저택이다. 굉장히 부유한 집으로 보인다. 맞죠? 뭐 대상이 가치가 있어야지 범죄를 터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시성, 범행의 가시성. 그 다음에, 요거는 용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동의 용이성. 그 다음에 범행의 용이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접근성, 접근하기가 좋아야 되고. 그렇죠. 요 네 가지가 갖추어지면 범죄 피해 리스크는 그만큼 위험이 커진다 이 말입니다. 맞죠? 가난한 집보다는 부유한 집이 털릴 가능성이 많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서 요런 네 가지가 충족이 되면 리스크는 그만큼 커진다. 그 얘기죠. 접근성까지 좋다. 그러면 범죄가 더 터질 가능성이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경비원이 많이 지키고 있다. 그러면 못 들어가겠죠. 근데 경비원도 감시가 좀 덜하고 그러면 접근성이 좋다는 거 아닙니까? 뭐 요런 거를 가지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거, 요거는 참고로 보시고 여기서 제일 중요하다면 뭐 요런 거, 범죄 세 가지 요소하고 실리, 요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고전주의와 실정주의 참 중요한 이론인데 이 용어는 계속 지금 등장합니다. 범죄 원인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이게 왜냐하면 범죄 원인의 하나의 뼈대입니다. 이게 범죄 원인이 왜 일어나느냐, 역사적인 고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역사적인 고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그래서 고전주의와 실정주의가 있습니다. 요걸 우리는 구파라 그러고요. 요걸 구파라 그러고 요걸 심파라 그럽니다. 구파 심파. 그래서 여기는 이제 결정 비결정론이고 요거는 결정론이죠. 비결정론 결정론. 요거는 뭐냐면 결정이 된 게 아니고 요거는 결정이 됐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태어날 때 이 사람은 범죄자로 결정이 됐다 이 말이야.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유전적이나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전적이나 이런 게 바로 있다는 거죠. 소질, 환경. 여기서 환경은 개인 환경을 말합니까? 사회 환경을 말합니까? 요거는 가정 환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네 가지를 구분하면, 자, 이게 역사가 고대 중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근대 이전이라 그럽니다. 근대 이전. 그 다음에 근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가 있습니다. 요렇게 흘러왔습니다. 근대는, 자, 고대 중세가 있고 근대가 있고 현대가 있죠. 여기서 이제 구파와 신파가 나눠집니다. 요렇게. 그래서 요걸 우리는 구파라 그러고요. 요거를 신파라 그럽니다. 그래서 고대 중세는 범죄 원인을 연구한 적이 없습니다. 고대 중세는요, 범죄 원인을 연구한 적이 없어요. 그냥 사람을 죽인 자는 바로 죽인다. 그냥 응보와 복수밖에 없었지. 그런데 근대에 와서 범죄 원인을 이렇게 학자별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파고 요거는 심파인데, 이쪽에서는 일반 예방주의, 즉 의지죠. 요걸 차라리 이해를 시키려면
whoever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whoever. whoever가 무슨 말이에요? whoever. 영어로 whoever. 누구든지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의지가 약하면 범죄를 한다 이 말이야. 요거는 의지하고는 관계가 없고 이건 하나의 환자로 보는 거다 이 말이야. 범죄자를 환자로 보는 거야. 범죄자를 환자로 본다고. 그래서 요거는 치료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특별히 취급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걸 특별 예방주의라고 합니다. 요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형벌을 강하게 주면 되죠. 형벌을 강하게 주면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러니까 일벌백계, 뭐 시범 케이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야. 군대에서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한 사람을 강하게 엄하게 처벌하고 그래서 나도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얘기. 이제 북한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공개 처형을 한다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쪽은 사람이 환자로 보는 거죠. 범죄자를 하나의 환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강하게 처벌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치료를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쪽과 이쪽이 이렇게 근대화해서 서로 첨예하게 이렇게 대립이 됩니다. 범죄의 원인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대별이 되는 게 어느 시대냐면 근대입니다. 근대. 뭐 사람 이름을 따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걸 주장한 사람이 이제 롬브르죠. 창시자인데. 그 다음에 이제 비결정론. 고전주의에서는 바로 베카리아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뭐 더 깊이 들어가면 뭐 고전주의에도 뭐 칸트라는 사람도 있고 헤겔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보에르바 뭐 이런 학자도 있고, 뭐 학자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고, 그다음에 실증주의는 이제 롬브르조, 페리, 가로팔로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 의미는 이해하시겠죠? 예, 구파는 의지가 약하면 범죄를 한다. 그다음에 실증주의는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 사람의 가정 환경,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엄마를 매일 때린다든지 이런 가정에서 또 자란 사람들, 또 유전적인 면, 이런 거를 강조하는 게 이쪽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취급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를 특별 예방주의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그래서 요렇게 흘러왔다. 그래서 요거는 행위자를 강조하는 거고 요거는 행위를 강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렇게 흘러왔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를 보시면 이제 20세기에 와서 미국을 중심으로 이 이론이 등장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0세기에 와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범죄 사회학자들이 이제 뭐를 주장했다고요? 예,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의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개인 환경 그게 아니고 그거보다는 전면적으로 부정했다기보다는 그거보다는 바로 사회 환경의 원인이 있다 이렇게. 사회 환경의 원인이 있는 게 아니냐. 사회 환경이라는 말은 넓은 개념이죠. 이 속에는 빈부의 차이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빈부의 차이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이론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범죄의 원인은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자가 있고, 그렇죠? 또 박탈감 등등 여러 가지 사회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효율적으로 어떻게 범죄 예방을 할 것인가 미국에서 등장한 이론인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를 주로 강조했냐면 환경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러면 환경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물리적인 환경. 그래서 요걸 주장한 사람이 제펄이라는 사람인데, 뭐 사람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닌데요. 5가지 접근 방법으로 우리가 범죄 예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5가지 접근 방법이 뭐냐? 자연적 감시라는 게 있고 자연적 접근 통제라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걸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뒤에 보면 이제 영역성의 강화. 그다음에 이제 활동성의 활성화. 그다음에 이제 유지 관리. 요렇게 흘러왔습니다. 요렇게 5가지 분야로 접근 방법이 생겼는데,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경찰에서도 주로 여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 범죄 예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CCTV
CCTV가 지금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죠. 우리나라에. 뭐 거의 뭐 돌아다니면 거의 뭐 웬만한 데는 다 CCTV가 설치되어 있죠. 자, CCTV를 한번 봅시다. CCTV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네. 그래서 CCTV는 감시 역할을 하는 거죠. 감시 역할을 하는 게 뭐 조경도 있고 뭐 조명도 있죠. 너무나 밝은 조명 있으면 범죄자가 아무래도 몸을 사릴 거 아닙니까? 자기 얼굴이 드러날까 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접근 통제하고도 관계되는 게 바로 이제 방범창. 유리창에다가 방범창을 막 꽂아놓으면 함부로 들어올지 모르겠죠. 보통 보면은 이렇잖아요. 자, 보통 이렇게 원룸이 있잖아요. 원룸. 보통 보면 뭐 도시 주택 지역에 원룸 없는데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룸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원룸에 보면 이렇게 이제 도시가스 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가스 배관이 있죠. 보통 범죄자들이 지나가다가 다른 데 불 다 꺼져 있고 여기만 딱 불이 켜져 있다. 그러면 일반 사람은 그냥 지나가죠. 그런데 강간범 이런 놈들은 또 호기심이 생겼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도시가스 배관 타고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여자가 뭐 목욕하고 있고 하면 바로 넘어 들어가서 이제 뭐 강간하고 뭐 돈 뺏고 뭐, 그쵸? 예, 카드 뺏고 도망가고 하잖아. 그럼 이제 특수강도 강간 뭐 이런 게 다 되잖아요. 흉기 가지고 위협해서 뭐 강간하고 그러면 특수강도 강간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여기를 타고 올라가더라도 여기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든지 이러면은 범죄를 하기가 어렵겠죠. 이렇게 범죄 예방을 하자고 하는 모델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CCTV로 범죄 예방을 하자. 그게 바로 자연적 감시 쪽이다. 됐죠. 그 다음에 자연적 접근 통제는 뭐냐면 이제 만약에 여기에 여기 유리창에 방범창을 이렇게 꽂아놔도 범죄 예방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겠죠. 되겠죠. 예. 그래서 그것도 범죄 예방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접근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자, 그렇죠. 영역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죠. 그 원룸 부근에다가 만약에 그 울타리 펜스 담을 막 높게 설치해버리면 담을 높게 설치해도 범죄 예방이 되겠죠. 그렇죠. 요거를 우리는 영역성의 강화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아니면 원룸 주변에 각종 노인 체육시설이라든가 공원 뭐 이런 게 많다면 이것도 범죄 예방이 되겠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 방법이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이제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요겁니다. 그래서 5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지관리, 요거는 뭐냐면 이제 아까 4가지의 공통사항이죠. 공통. 그러니까 4가지의 공통. 그게 유지관리다. 왜? 어떤 시설이든지 만약에 어떤 시설이든지 보수가 돼야 되잖아. 그렇죠? 부서졌으면 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시설인지 부서져 있으면 수리를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바로 유지관리는 하나의 필수다. 4가지 시설에 다 들어가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만약에 쉽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죠. 자,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모델에서 공공장소 설치는 영역성의 강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죠? 예. 그래서 이 공공장소는 활동성에 활성화고 울타리 펜스는 영역성에 강하다. 영역. 펜스라고 하는 거는 내 영역이다. 이런 걸 표시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쉽게 나온다면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자, 쉽게 나온다면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차단기 방범창은 자연적 감시와 관련되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면 틀린 말이죠? 예, 이런 식으로 쉽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비틀어서 어렵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됐죠? 예, 요런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다. 자, 일단은요, 1강을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론 2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범죄는 무엇이냐? 형식적 의미로 보는 게 있고 실질적 의미로 보는 게 있고 맞죠? 그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마 1강 시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은 금방 말씀드린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요 5가지 접근 방법 상당히 중요하죠. 예, 아마 1강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개만 꼽으라 그러면 바로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그렇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고전주의와 실정주의 비교,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 그리고 범죄란 무엇이냐, 형식적 의미와 실제 의미 비교, 뭐 이런 것들만 잘 정리해 놓으시면 예, 문제를 푸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1강 시간을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2강 순서 범죄 원인론을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